우리 모두 부자 되는 에브리치. 지난번에 영상에서 제가 분양권 전매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분양권 전매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분양권 계약서 작성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계약서에는 저희가 총 매매 금액 또는 정산 금액 이런 부분, 금액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특약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분양권 전매 절차 한번 살펴볼게요. 총 절차는 요 매도 매수를 먼저 매칭하시게 되면 가계약금 저입금 받으시죠. 그 다음에 요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하시고 30일 이내에는 실거래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이 있는 경우 중도금 승계, 그 다음에 권리 승계, 명의 변경, 잔금하시고 마지막 양도세, 세금 신고까지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광주 분양권 상담은 저희 미스홈즈 서브센터로 연락주세요. 분양권 계약서는 한방 계약서를 이용하시게 되는데요. 먼저 분양 계약서를 보시고 요 매매 물건의 표시, 소재지, 그다음 동호수, 그다음 면적, 그다음에 타입 이런 부분 다 기재하시면 되고요. 이제 금액들을 저희가 기재를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분양 금액하고 납부한 금액, 납부할 금액을 기재를 하시는 건데, 여기에서 분양 금액은 분양가가 아니에요. 여기는 요 분양가 더하기 확장비, 그 다음에 옵션 금액, 이거를 다 더한 금액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납부한 금액입니다. 납부한 금액은 현재까지 납부된 금액인데, 계약금 10% 또는 이제 유상 옵션 있으면 유상 옵션 10%, 거기에다가 중도금 대출 기일 있으시면은 이제 중도금 대출 현재까지 실행된 회차 금액까지 모두 더해서 납부한 금액에 적으시는 거고요. 다음 납부할 금액은 이제 앞으로 납부해야 될 거. 그럼 예를 들면은 이제 중도금 대출 몇 회 남아 있는지 이런 거, 그다음에 잔금까지 모두 더한 금액은 여기 납부할 금액에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총 매매 금액이 있는데요. 총 매매 금액은 프리미엄, 거래되는 그 프리미엄 이쪽에 작성하시는 거고, 그럼 총 매매 금액이라고 하면 분양 금액 있죠. 그 분양 금액에서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까지 이렇게 해서 이곳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정산금액인데요. 정산금액은 정산지불금이라고 하는 건 매도자가 지금 현재까지 납부하신 금액이에요. 계약금 10%라든지 이런 금액에다가 그러면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줘야 되는 프리미엄 금액까지, 그래서 총 매매 금액이란 분양금액 플러스 프리미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산지불금은 지금까지 납부한 총 금액 플러스 P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집행된 중도금 대출 있다면 그 중도금 대출 융자금 적으시면 되고요. 계약금은 이제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이 현 계약을 작성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찍을 때는 그 계약금 500이면 50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중도금은 얼마를 줄 건지, 그 다음에 잔금은 몇 월 며칠까지 해서 얼마 지급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 정산금액. 요거는 이제 정산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매도자가 납부한 금액과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줄 금액을 정산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다음은 특약사항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특약사항에서는 이제 저희가 분양 금액이라든지 납부액, 그 다음에 납부할 금액, 총 매매대금을 아까 위에 저희가 기재를 했잖아요. 요것들을 상세하게 풀어서 기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양 금액은 얼마였는지, 그 다음에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은 얼마인지, 몇 회차분까지 납부했고 옵션 확장비 이런 부분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앞으로 납부할 금액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총 매매 대금 이런 부분들을 다 풀어서 기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은 특약 내용은 제가 평소에 쓰고 있는 분양권 계약서 특약사항인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자는 누가 부담하시고 아니면 어느 부분까지는 또 누가 부담할지 이런 이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거 하고 중도금 대출 승계 여부, 그 다음에 옵션 승계는 뭐 그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품목 불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분양계약서 원본 보관 요거는 중요해요. 보시면 저희가 이중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본 계약서나 이제 이런 옵션 계약서나 이런 부분들은 잔금 시까지 저희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보관 조치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인지세인데요. 인지세 같은 경우는 뭐 대출 승계에 따른 인지세는 누가 부담하고, 또는 그 계약에 의한 그 소유권 이전에 대한 그 인지세는 뭐 매도자가 뭐 부담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서로 인지세 부담을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저희 중개수수료 당연히 중요하죠. 이거 명시하시고, 1주택 처분 조건부인지 아닌지가 있는데, 만약에 1주택 처분 조건부였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언제까지 처분하시는 것, 또는 본 분양권은 1주택 처분 조건부로 서약하며 당첨된 물건이 아님을 확인한다. 이건 아닌 경우였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저희가 불이행시라고 하는데, 요거는 계약일로부터 명의 변경까지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상호간 계약 해제 주장하지 않기로 하고, 개업 공인 중개사에게 가격 변동을 이유로 재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 되거나 또는 불황이 되거나 했을 때 프리미엄은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급격하게 만약에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에 대한 우리 변동은 없다라고 하고 서로 이렇게 확정을 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내용 다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해서 매도인분 계좌번호, 매수인분 계좌가 왜 있냐면 요거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인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다 정산하고도 다시 추가로 지불해야 될 수도 있어요. 매수인이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마피인 경우에는 매수인의 계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요거는 참고하세요. 저희가 필수 특약사항, 분양권 전매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계약서에서 필수 특약사항들을 알아놓으시면 유용할 것 같아서 제가 넣어놨는데요. 이렇게 뭐 매도인이 신청한 옵션 품목은 뭐 일괄 인수하신다든지, 또는 분양권 전매 계약 체결할 때 중개사무소 계약서에 보관 조치한다든지, 또는 중도금 후불제인 경우에는 뭐 이자 부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누가 부담을 할지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협의하신 대로 작성하시면 되고, 또 대출 승계에 따른 요 인지세 중요해요. 인지세가 승계에 따른 인지세는 누가 부담하고 전매에 따른 인지세는 누가 부담하는지 이런 부분 기재는 반드시 꼭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부동산 시장이 이제 혹시라도 이제 급변하게 되어서 혹시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 해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재계약서 작성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필수 특약 사항들이 몇 가지 있으니 요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까지 분양권 전매 절차와 계약서 작성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요즘에 이제 광주에도 분양 현장들이 작년부터 많았어요.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분양 현장 3곳을 제가 뽑아봤는데요. 민간공원 특례사업지로 인기 있었던 일곡공원 위파크, 그 다음에 중앙공원 1지구, 저희 롯데캐슬 시그니처, 그 다음에 상무 센트럴자이, 이렇게 3곳을 저는 뽑아봤는데요. 이 3곳에 대한 내용은 제가 해당 그 모델하우스 유니트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홈즈 서브센터였습니다. 광주 분양권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또 상담 필요하시면 저희 미스터홈즈 서브센터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